아니 플롯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야기 작법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동이즘. 플롯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의 플롯, 그리고 작은 재미의 군집체로서의 플롯. 오늘은 이 큰 흐름에 대한 플롯,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재미 군집체로서의 플롯은 다음 주에, 큰 흐름에서의 플롯은 크게 아크 플롯, 안티 플롯, 미니 플롯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크 플롯. 아크플롯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산막 구조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뭐 헐리우드 영화 스타일 혹은 대중상업 예술에 속한 웹툰, 웹소설, 드라마 거의 모든 유형이 이 아크플롯에 해당을 합니다. 아크플롯이 유일하게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잘 팔리는 플롯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표를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목표는 이루기 힘들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이야기의 한 줄 요약이라고 했죠. 아크플롯은 이 목표를 이뤄내고 끝이 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목표를 가지게 된다 1막,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2막, 목표를 이룬다 3막. 아주 간단히 요약해본 3막 구조인데 제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 12단계 구조, 이것을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거 먼저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목표를 이뤄내고 끝나는 이야기, 이것이 아크플롯 한 줄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보고 나서 개운해지는 맛이 있는 거죠. 무언가를 원하는 주인공, 그 목표는 이루기 힘들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굳이 이뤄내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안티플롯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이야기에서는 재미보다 주제가 더 중요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송곳 같은 작가주의 결의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동인권이 바닥에 있는데 작품에서 굳이 주인공이 노동인권 개선을 이뤄내고 이야기를 끝내야 할까라는 물음이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작품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노동 인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끝내야지 오히려 찝찝한 마음이 남고 더 사람들에게 노동 인권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박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를 들어보자면, 목표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로부터 찾아오는 허탈감,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각, 이런 것에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미스트에서 주인공은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고 뭔가 반전의 형태로 이야기가 끝이 나버리죠. 독자들은 거기서 허탈감을 느끼지만 묘하게 신선하고 재밌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인셉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안티플롯은 열린 결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뭐 나왔다는 건가 아니면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건가 알 수가 없도록 끝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영화는 더 기억에 남는 거죠. 혼란 자체가 재미가 되는 형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클로버필드, 가위손, 헤어질 결심, 뭐 많은 안티플롯 예시의 영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티플롯은 말 그대로 아크적 발상에 대한 안티적 발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안티플롯의 가장 큰 매력은 클리셰를 활용해 꼬아서 다른 재미를 보여준다는 것. 제 예전 영상 중에 하나인 라스트 오브 어스 1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안티플롯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도 할 거니까 한번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전통 형식에 대한 반항, 형식 원리에 질문을 던지기 위한 형태, 이런 것이 안티플롯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크플롯을 정말 잘 다루는 작가들이 오히려 안티플롯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본을 꼬아서 쓰려면 기본에 정통해야 하기 때문이죠. 미니플롯을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엑기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무언가를 원하는 주인공, 그것은 이루기 힘들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다. 아크플롯. 무언가를 원하는 주인공, 그것은 이루기 힘들고 뭐 굳이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안티플롯. 무언가를 원하는 주인공, 잠깐 그건 제껴두고 여기서 이 부분 재밌지 않아? 이게 미니플롯. 조금 퉁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튜브 풀 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쇼츠, 틱톡 뭐 이런 것들이 미니플롯이기도 하다는 거죠. 기승전결 구조 안에서 핵심 재미 영역만을 추출해낸 형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 옴니버스 형태의 이야기들 혹은 단편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미니플롯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옴니버스나 미니플롯도 아크플롯, 안티플롯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적당히 클리셰는 제쳐두고 그 소재와 내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의 정수, 황급히 후다닥 보여주고 끝내는 형태. 모리카오루 단편집에서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단편인데, 주인공이 어느 날視力이 나빠집니다. 칠판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성적이 떨어지죠. 그래서 안경을 삽니다.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칠판도 잘 보이고 저 멀리 책 이름도 잘 보이고 멀리서 인사하는 친구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리고 교실 한 구석에서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남학생도 보입니다.
하면서 끝나는 이야기. 아크플롯 안티플롯이었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로맨스 장르로 보여줄 수 있는 재미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미니플롯은 알아채는 것에서 끝내버린단 말이죠. 안경과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의 정수는 거기까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단편 문학 중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100%의 여자아이를 만나는 일에 관하여 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단편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아마 읽을 수 있을 텐데 진짜 미니플롯의 너무 좋은 예시라서 꼭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동이즘 아크플롯, 안티플롯, 미니플롯 이런 예시를 듣다 보면은 대부분 창작자들이 안티플롯, 미니플롯을 해야겠구나, 뭔가 간지난다, 그걸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성 작가분들이라면은 말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신인 작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세상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 90% 이상의 대중상업 예술 이야기들은 아크플롯이기 때문입니다. 잘 팔리고 안정적인 이야기를 독자들도 PD들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크플롯을 한번 연재해보고 이야기의 기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좀 더 높은 단계를 추구한다, 그때쯤에 저는 안티플롯이나 미니플롯을 활용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작가 생활 10년, 20년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야금야금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큰 흐름에서의 이야기의 종류에 해당하는 플롯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은 군집체로서의 플롯의 종류,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창작 되세요.